자, 안녕들 하세요. 저희 이제 오늘부터 부가세법 수업을 할게요. 원래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국세 징수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세무사 시험은 이제 5월 달에 있죠. 공인회계사 시험이 이제 2월 말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중심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용은 똑같으니까, 세무사 시험의 국세 징수법하고 조세범 처벌법은, 나중에 이제 역시, 이 수업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끝나게 되면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부가세법 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할게요. 부가세법은 역시 통상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10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CPA 시험하고 세무사 시험에서 이제 비슷한 비율로 출제가 되는데요. 공인회계사 시험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세무사 시험 한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공부할 때 부가세법에서는 이론이 이제 이론이 한 60% 이상 출제가 됩니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는 이론이 70% 정도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산 파트가 한 40% 정도 출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또는 30% 정도 파트에 출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부가세법은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쉬운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부가세법은 반드시 뭐를 공부를 중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냐면 이론적 기초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장악하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부가세법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론을 잘 정리하시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세법의 이제 목차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 교재는 한 8개 정도의 목차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 기본적으로 부가세법은 뭐예요? 개별세법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개별세법이라는 건 크게 이제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이제 총칙 규정이 존재할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과세 요건에 대한 내용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납세 절차에 대한 내용이 존재할 거예요. 이 세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진 게 마다 개별세법이 됩니다. 그러면 총칙에서는 뭐 납세의무자라든가 또 납세지라든가 또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또 부가세 이론적 기초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세 요건이 되는 건 과세 대상은 무엇일 것인가. 두 번째 이제 납세의무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세 번째, 과세 표준은 뭐가 될 것인가. 또, 세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따져가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계략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과세 대상은 사업자 간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해의 공급이 되는가. 또, 재화의 수입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재화용의 공급 시에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야.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되든 사업자가 아니든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모두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세 표준은 항상 해당 과세 기간하고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과세 기간에 재화용의 공가액의 합계액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으면서 정비를 좀 해가시길 바래요. 이걸 이제 펼친 게 뭐다 부가세법의 목차가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총칙 내용을 다룰 것이고 2장에서는 과세 대상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과세 대상하고 공급 시기 부분을 다룰 겁니다. 자. 부가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세상과 공급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3장은 영세율과 면세를 좀 다루게 될 거예요. 영세율과 면세 파트를 다룰 거고 4장은 저희가 거래징수하고 또 세금 계산서 파트를 여러분하고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장 가게 되면 여러분하고 뭐를 정리할 거냐면 과세 표준에 대해 정리할 거예요. 또 대손세액 공제를 보면서 매출세액 부분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6장 파트는 역시 매입세액 파트를 볼 거예요. 매입세액과 역시 이 납부세액으로 가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파트는 뭐가 되냐면 역시 7장은 기본적으로 부가세, 납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으로 가게 되면 올해 이제 개정이 많이 됐죠. 간이과세 제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개정은 거의 이 간이과세 제도만 개정이 거의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부가세법은 큰 무리가 없어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부가세법의 간이과세 제도에서는 간이과세 이제 기준 금액이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그러면 4,800만
4,800만 원은 어떻게 됐을까? 면세점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800만 원 미만인 자들의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물을 면제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정이 대폭 이루어졌고요. 나머지는 거의 개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8문제 또는 1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과세 예산과 공급 시기에 대한 파트야. 그리고 총칙에서는 여러분들이 납세무자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납세무자와 더불어서 납세지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영세율과면에서도 한 문제는 출제한다고 봐야 되고, 거래징수보다는 이제 세금 계산서 부분이 출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은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죠. 근데 맨날 안분 계산이나 이런 거에만 초점을 두고 공부해서는 절대 안 돼요. 매입세액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쪽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일반 세금계산상 매입세액, 또 의제 매입세액,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납세 절차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 납세 절차에서는 여러분들이 대리납부제도를 중심으로, 그죠? 대리납부제도를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법의 전체적인 목차는 저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 1장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 부가세법의 총칙 가서 정리를 하게 될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1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 내용들이 도대체 선생님이 무엇입니까? 자, 부가세법은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론적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이론적 기초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핵심 부가세법의 핵심 부가가치세법의 세법의 핵심 이론적 기초, 이론적 기초를 먼저 정리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용어의 정의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도 모르고 세법 공부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항상 용어의 정의를 보면서 여기서 끌어가야 될 내용이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 이 납세 의무자는 자는 크게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서 가셔야 돼. 그래서 부가세법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존재하구나,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납세지 파트를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 납세지는 사업장이라는 말하고도 변하는 수가 있는데, 이 사업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 과세 단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대원칙은 사업장별 과세원칙. 그런데 사업장별로 과세하지 않고 사업자 단위로 했다면,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납부 또는 환급에 한해서만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를 주사업장 총괄 납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첫 번째 가서 우리 부가세법의 이론적, 우리나라의 이론적 부가세법의 기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가세법의 이론적 기초는 어떻게 될 것인가? 크게 이제 여러분이 세 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잡아야 될 내용이 뭘까? 이건 안고 가셔야 돼요. 그죠?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즉,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서는 이론적으로 뭐가 있어요? 가산법 존재합니다. 또 뭐가 존재해요? 공제법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계산 방법에서 우리나라는 항상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작동을 하고 있다. 이거를 머릿속에 꼭 안고 가셔야 돼. 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결과, 자 보세요. 과세표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해당 과세기간에 꼭 머릿속으로 안고 가야 돼.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과세 기간에 자 뭐가 됩니까? 공급한 재화용의 공가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꼭 안고 가야 돼. 공급한 재화 용역의 재화 또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의 단계에서만 창출한 게 아니라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용 공가액의 합계액이야. 그러면 전 단계에 뭐가 됩니까? 전 단계에 뭣도 없죠. 부가가치도 없죠. 자, 뭘해서 흡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야. 이거를 꼭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안고 가야 됩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야? 우리가 이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계산을 하게 될 때는 그러면 봅시다. 자, 매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당연히 봅시다. 매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과세표준 곱하기 뭐가 되는가? 세율 1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죠. 자, 전단기 부가가치를 흡수하다 보니까 누적 효과나 환수 효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안고 가셔야 돼요. 매입세액은 전단계 세금 계산서상 전단계 세금 계산서에 의한 자, 매입세액이 뭐가 된다? 전액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매입세액이 뭐가 된가? 전액 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꼭 안고 가셔야 돼. 자, 우리가 부가세법 공부할 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출세액이 먼저일까? 매입세액이 먼저일까?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선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후 매출세액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꼭 머릿속에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세표준 계산하고 납부세액을 특히나 계산할 때 이 논리를 안고 가셔야 돼. 선 매입세액 공제다. 오케이? 자, 후 뭐 하는 것이다? 공제다. 그치?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가 발생하는 것이다? 매출세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후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 매입세액 공제 또 후 매출세액 발생 이렇게 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꼭 좀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뭐예요? 소비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가가치의 포착 방법으로는 소비형 부가세를 채택하고 있다. 그것보다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국경세 조정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될 거야.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경우에 국경세 조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뭐 하겠노?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셔야 돼. 이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출 재화 등에 대해서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뭐 하는 것이다?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머릿속에 안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첫 번째 안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가세법의 기본적 구조는 항상 뭐다? 전단계 매입세,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야. 그래서 선 매입세액 공제 또 후 매출세액 발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부가세법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돼. 그런 이유 때문에 과세전환 매입세액이 있는 것이고 재고 매입세액이 있는 것이고 재고 납부세액이 있는 것이고 면세 전용된 경우에 간주공급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가세법의 이론적 구취에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선 매입세액 공제 후 매출세액 발생이다. 이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안고 공부를 하셔야 돼. 이거를 모르면 부가세를 아예 할 수가 없어. 전부 다 이 내용 가지고 작동을 시키는 것이야. 그래서 이거는 매치를 공부해도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경세 조정 방식에 있어서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또 하나 부가가치의 포착 방법에서 부가가치의 포착은 기본적으로 만나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형을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무엇도 공제가 이루어진다. 자본재 구입액에 대해서도 구입액에 대해서도 뭐가 이루어진다? 매입세 공제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고 가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은 절대적으로 머릿속에 안고 하길 바랍니다.
겁니다. 선생님은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부가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부가세법의 이론적 기초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세무사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 이거는 전단계 매입세액은 먼저 공제한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부가가치를 더해서 혹시 자 뭐라겠나 매출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매출을 발생시킨 총액은 과세 표준이 된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출액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전 단계 창출된 부가가치가 전부 흡수되는 모습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에 꼭 안고 하기를 바랍니다. 문제 1번 풀면서 여러분하고 이 부분을 정리할게요. 107페이지 가서 1번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부가세법상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재화용액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와 전단계 창출된 부가가치와 당해단계 창출된 부가가치가 모두 합해지는 거야. 당연히 총 매출액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것이다. 전단계 창출한 부가가치 플러스 전단계 창출한 부가가치 플러스 당해단계 당해단계에 창출된 부가가치까지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단계와 당해단계 창출한 부가가치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당해단계에 창출된 부가가치만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꼭 머릿속에 안고 가기를 바랍니다. 1번 틀린 지문이야. 2번 부가세법 부가세를 직접 산출해서 과세하지 않고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재화용액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하겠죠. 옳은 질문 3번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액에 세율을 곱해서 보세요. 혹시 자 과세 표준은 매출액이 된다고 이야기했어. 혹시 자 매출 세액에서 재화 등을 매입할 때 거래징수상한 매입세액을 혹시 자 전액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옳은 질문이 됐죠. 4번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서 전 단계 세액은 부가세법상 매입세액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전 단계에서 세금계상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이거를 여러분이 안고 가서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5번 부가세법상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래서 전 단계 과세된 것에 대해서 누적 효과 등을 완화해서 중복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내용을 안고 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정리해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 가서 용어의 정리를 가서 혹시 정리하면서 납세 의무자까지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해갈 거예요. 자, 이거 다 지우고 납세 의무자 부분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꼭 이 부분들을 선생님 말 듣고 잘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다? 이론적 기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는 어디 가서 두 번째 부가세법의 용어의 정의를 가서 부가세법의 납세의무자로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가야 될 내용은 용어의 정의와 더불어서 납세의무자 부분을 포착하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용어의 정의에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는 두 가지를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 용어의 정의에서는 특히 이제 재화하고 또 용역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정확히 좀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화는 뭡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치? 자, 재화는 뭐가 된다? 재산적, 그치? 자, 뭐가 있는 가치가 있는 물건과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자, 이 물건에는 뭐가 들어가? 동산, 부동산 등, 그치? 또는 부동산 등, 그치? 자, 뭐가 됩니까? 유채물이 이제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용어 정의부터 하면서 세법을 공부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또, 혹시 전기, 가스, 열 등, 전기나 가스, 혹시 열 등, 뭐가, 혹시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전기나 가스나 열은 뭐가 돼?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알아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가 전기세를 내거나, 혹시 가스 요금을 내거나, 혹시 열에 대한 요금을 낼 때는 전부 다 뭐예요? 가스
가스공사 이런 데서 부가세가 있는 걸 여러분한테 교부를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게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여금은 한다. 물건이 된다. 물건이 되니까 고로 뭐가 된다. 오케이? 재화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치? 재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권리는 뭐가 될까? 그치? 광학권이라든가 특허권 등 광학권이라든가 그죠? 특허권 등, 그지? 자, 뭐를 말하는 것이다? 각종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잡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두 번째 이제 정리할 내용은 용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지? 용역이란 건 무엇이다? 영무나 그 밖에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영무나 그 밖에 뭐를 말하는 것이다?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때 이제 영무를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용어의 정의 정확히 잡으면서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이 또 하나가 있다면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부가세법이 이제 납세 의무자를 포착을 할 때는 먼저 어디서부터 가야 되냐면 과세 대상부터 가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법의 과세 대상은 무엇일까? 이거를 머릿속에 안고 가야 돼. 그럼 부가세법의 과세 대상은 자, 첫 번째 이 말 빼시면 안 돼요. 사업자가 하는 것이 자, 뭐가 됩니까? 재화 또는 것이 용역에 공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두 번째 것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 재화에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주의하실 부분이 하나가 나옵니다. 재화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되지만 용역의 수입은 절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겠노? 재화의 수입과의 불용평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리납부 제도 등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돼. 자, 우리가 과세 대상을 이렇게 잡았어요.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 또 재화의 수입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때 이제 이 납세 의무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일까? 여기서 여러분이 안고 가면 되겠죠.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누가 된다? 오케이. 공급 시에는 사업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뭐가 된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재화 용역의 공급 시에는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야. 이때 사업자는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자, 가장 중요한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의의 가서 정리할까요? 자, 영리 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유무에도 뭐하고 불구하고 그죠? 사업상 독립적으로 그죠? 재화 또는 용역을 뭐 하는 자가 된다. 그치?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영리목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되는 것이야. 그럼 이 사업자는 어떻게 따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개념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럼 이 사업자의 범위에서 영리목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어요? 두 번째, 사업상 계속 반복적이 필요하다는가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업자의 개념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 적용을 하게 될 때는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겠죠. 오케이? 자, 우리가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신탁제도가 바뀌면서 많은 내용이 들어왔지만 그건 2022년 1월부터 시행이에요. 그래서 그 규정은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국가나 지자체 등이 됩니다. 여기도 뭐가 된다? 지자체 등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법인 아닌 단체도 위에 개념 요소를 충족한다면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위탁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때도 신탁자가 되는 것이고 위탁자가 되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 제도가 그죠? 신탁재산의
관리, 그지? 개발 등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이제 납세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합병 등기일 전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 등기일 전, 그지? 일 전 거래에 대해서는 누가 되는 것이다? 피합병 법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가시라는 것이야. 피합병 법인이, 그지? 자, 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등등을 가지고 문제를 내게 되는 겁니다. 꼭 머릿속으로 안고 가셔야 돼. 그리고 재발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누가 되니까 이 재발을 수입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사업자든 사업자가 아니든 그치? 사업자가 아니든 전부 다 뭐가 되는 거, 오케이? 그치? 부가세법에 납세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꼭 안고 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자의 판단은 뭐예요? 사업자 등록 여부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자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또는 영리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을 공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질 않겠어요? 그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이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2번 문제 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부가세법상 납세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영리 목적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도 뭐다? 부가세법의 납세무자가 되는 것이다. 됐죠? 자, 두 번째.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시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더라도 뭐야? 이렇게 거래징수를 했냐 못했냐는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자신 재화 용역을 공급했다면 무조건 납세무를 지는 겁니다. 네, 납부하는 의무가 없다 이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됐죠. 3번. 사업자 등록 없이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부가세법상 납세무가 있죠. 4번 면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뭐 납세무가 없죠.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뭐 같나? 그지? 영세율 적용 대상자도 뭐 같나? 오케이, 사업자가 된다. 영세율 그지? 적용 그죠? 대상자도 당연히 뭐가 되는가? 부가세법의 사업자가 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야. 그지?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5번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납세무가 당연히 없겠죠. 왜? 소비지역 과세 원칙이 되니까 용역의 공급 장소 또는 재화의 공급 장소가 국외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는 당연히 해당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를 하게 되니까 해당 국가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정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어디가 정리할 거냐면 3번과 정리를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이 3번 문제는 여러분이 별표 치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3번은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유는 자, 우리가 대리납부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충분히 여러분들 정리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3번은 왜 중요하냐면 1번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1번을 보면서 대리납부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가세법의 대리납부제도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대리납부제도란 이렇게 쪼개셔야 됩니다. 국외가 있고, 그치? 자, 국내가 존재합니다. 국외인자를 통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거주자나, 또는, 그치? 외국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A라는 자에게 이렇게 뭘 하게 됩니까?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하게 됩니다. 얘를 용역 등의 공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용역 등을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용역의 수입은 과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대리납부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취지입니다. 자,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용역의 수입이 수입이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떤 문제가 생겨난다. 재화의 수익과에 수익과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 과세 불용평에 대한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 불용평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를 뭐다? 대리납부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대리납부 제도에 의해서 봅시다. 이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는 뭐할까? 이렇게 대가를 지급하게 될 거예요. 대가 지급 시에 뭘 해야 돼요? 부가세를 거래징수에서 뭘 해야 됩니까? 오케이?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데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대리납부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누가 해야 되냐면 이 A라는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대리납부 의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대리납부 의무자는 어떤 자가 됩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돼요. 당연히 역시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는 과세 사업자, 역시 또 하나는 역시 자 면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가 있어요. 역시 사업자가 있고, 역시 사업자가 아닌 자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아닌 자가 존재를 하게 할까? 그때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도 과세 사업에 역시 사업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역시 대리납부무가 없다.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 기타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리납부무가 있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 대리납부무가 있다. 오케이? 자, 또 사업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도 대리납부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리납부의 경우에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해당 과세 사업자로서 해당 용역 등을 과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리납부무가 없다.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 이거를 부가세법의 대리납부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공인회계사 시험뿐만 아니라 세무사 2차 시험에서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꼭꼭꼭 넣어놓기를 바랍니다. 3번 문제 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부가세법상 납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과세사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비급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세 공제 대상 용역을 공급을 제공받아 과세사업에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대리납부무가 없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옳은 지문. 자, 2번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만 있는 자입니다. 당연히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만 있는 자도 부가세법상 당연히 사업자가 되고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야. 그럼 자, 영세율 사업자의 경우에 한번 정리합시다. 기본적으로 뭐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두 번째 거래 징수해야 한다. 세 번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또 신고 의무가 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다만 세율 적용에서만 0이 적용되는가, 그지? 이렇게 잡기를 바랍니다. 3번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명의자에 대해서 부가세법 적용하나 국세기본법의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되나 사업, 그지? 당연히 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 귀속자에 대해서 부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놔야 되겠지. 4번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당연히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돼서 납세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5번 여객운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중 관광용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이 당연히 뭐가 돼? 용역공급이 되겠지. 부가세법상 납세물을 지는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문제 3번은 일본 문제고 이 대리납부 제도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지?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는 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세 번째 가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좀 정리합시다. 여기서는 사실상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사업자 등록은 무엇일까? 간단하게 한다면 부가세법상 그지? 사업자가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그지? 자, 뭐 하고 있다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영위 사실을 그지? 어디에? 그지? 관할 세무서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장에게 뭐하는 신고하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해? 오케이? 사업자 등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자 등록 여부는 그지? 이 사업자 등록 여부는 그지? 부가세법상 그지? 부가세법상 부가가치세법상 그지? 세법상 그지? 사업자의 그지? 판단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지?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보세요. 그지? 자, 재화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한다면 무조건 사업자가 되는 것이야. 사업자 등록을 했어. 근데 그지? 재화 용역을 공급했어. 그것도 사업자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여부는 그지? 부가세법의 사업자의 판단 요소가 되지 않는다. 당연히 판례의 견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 등록의 방식은 선생님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원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장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거를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로도 말할 수 있다. 그치? 단위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원칙은 각각 사업자 등록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된다. 오케이? 이거는 뭐야? 강제 규정입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갱신 발급이라든가 사업자 등록의 직권 말소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낼 것이야. 그래서 사업자 등록 원칙적으로 각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사업자 단위로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문제 가서 봅시다.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해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 등록을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자,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해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자 단위로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사업자 단위 뭐야? 임의 규정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지만 이때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지. 2번. 틀린 지문이 됐네. 관할 세무상은 부가세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갱신 발급할 수 있겠죠. 옳은 점은 자 3번 사업자가 폐업을 했답니다. 관할 세무상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해야 되겠죠. 4번 사업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타인 명의 등록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왜? 부부간에는 타인 명의 등록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도 사업자는 누가 돼? 자, 남편이 되는 거예요. 왜? 실질과세 원칙이 작동되니까. 5번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언제?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 개시일부터 얼마 내에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다.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사업자 단위 과세도 당연히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 할 수 있다. 이 정도 보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번째 가야 될 내용은 사업장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려운 내용 전혀 아니니까요. 크게 이렇게 공부를 좀 하면서 정비를 좀 해 가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하고 어디 갈 거냐면 이미 봤던 것처럼 자, 네 번째 주제로 가서 정리할 거예요. 네 번째 주제는 뭐냐면 납세지에 대해서 부가세법의 납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대원칙은 뭡니까? 부가세법은 원칙적 과세 방식이 뭐냐면 대원칙이 자, 뭐 하는 것이다. 각각의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되는 겁니다.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이 사업장은 곧 뭐가 된다. 오케이? 이렇게 납세지가 된다. 이렇게 안고 가셔야 되겠죠. 이게 부가세법의 기본적 내용이야. 그래서 납세지를 물어볼 때는 사업장을 물어보는 것이고 사업장을 물어보면 납세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다만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야.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적용되는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납세지는 어디가 될까? 사업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경우에도 원칙은 어디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총괄납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에서는 지점이나 분사무소도 사무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납세지를 가지고 구체적 적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시험에 많이 낼 거예요. 구체적 적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낼 겁니다. 자, 통상 제조업의 경우에는 어디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양념으로 정리하는 것이죠.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된다. 광업의 경우에는 광업 사무소의 소재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당연히 이제 운수업이나 도매업 등을 운수업 제조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게 됩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게 돼요. 혹시 이때 법인이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이다. 혹시 등기부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에는 어디가 되는 것이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면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 이제 국가 등이 뭐라는 경우에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안고 가셔야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무인 판매기에 의한 판매입니다. 무인 판매기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이때도 뭐가 된다. 오케이? 자, 무인 판매기에 의한 판매는 주의하실 부분이 뭐 있어? 재방의 공급식이죠. 현금을 인출하는 때, 즉 꺼내는 때를 재방의 공급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잡아 놓으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이 사업장은 무엇이다. 그치? 자, 이 사업장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정리하면 되겠죠. 그치? 사업자가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사업자가, 그치? 자, 사업자가, 그치? 자, 뭐 하는가, 그치? 재활용을 공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치? 업무를, 그치? 수행하는, 그치? 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부를 수행해도 되고 일부를 수행해도 되는 거야. 업무에, 그치? 업무의 전부 또는, 그치?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하는, 수행하는, 그치? 자, 뭐를 말한다?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서 이 구체적 적용까지 보시면 충분히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번부터 지금부터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5번. 부가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세무사 2019년도 문제네요. 1번.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죠. 옳은 지문 됐네. 자, 2번.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에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겠죠. 당연히 옳은 지문이 됐죠. 3번. 광업의 경우에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로 하죠. 광업사무소의 광구가 밖에 있답니다. 그 광업사무소에 가장 가까운 광구에서 작성한 광업원부에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지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보겠죠. 그냥 조문 들여놓은 거예요. 4번 제조업의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혹시 자, 따로 제품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와 개별 서비스법에 제휴소는 사업장에서 제외하겠죠. 왜?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되는가? 최종 제품을 혹시 완성하는 장소가 되니까 단순히 충전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될 수가 없다. 광업의 경우에는 광업 사무소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가면 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정비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 갑시다. 부동산상 권리만을 대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다. 오케이? 이때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야.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놓기를 바랍니다. 6번도 이제 똑같은 내용이네. 부가세법상 신고 및 납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 영역이 존재합니다. 등기부상 소재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야. 그러니까 틀린 질문. 2번 무인 판매기를 통해 재활용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단서 규정이에요. 다만 그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서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절대 안 돼. 이거는 픽스되어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무인 판매의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된다고 머릿속에 꼭 넣어놓기를 바랍니다. 디귿 가시죠. 법인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신청을 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말하겠죠. 시점 또는 분사무소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없을까? 주사업장 총괄납부에서는 시점이나 분사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사업자 단위 관해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만 가능한 거야.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디귿도 틀렸네. 자, 리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했답니다. 관할 세무상에 승인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는 뭐예요? 신청만으로 족한 것이고 혹시 별도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신청만 있으면 뭐 하는 것이다?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 기초 잘 잡으라고. 그치? 자, 미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이 상시 주재에서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죠. 그러니까 자, 전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도 뭐가 될 수 있다? 사업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6번 문제까지 끝났네요. 이제는 7번 가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7번도 뭐에 대한 내용이야? 부가세법상 사업장과 납세지에 대한 내용이야. 자, 멋지게 한번 정리하면서 문제를 풉시다. 부가세법상 사업장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가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걸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2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에 부가세를 주된 사업장에 총괄해서 납부하죠. 신고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는 거가 되겠죠. 자, 3번 사업자 단위 과세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해서 신고 납부하죠. 모든 사업장이 사업장 등록을 해야 되나? 전혀 아니지.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혹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혹시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도 굉장히 간단한 제도니까 혹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여기서 할까요? 혹시 자, 우리 추가적으로 가서 5번째 과세 단위로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부가세법의 과세 단위는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대원칙이 존재합니다. 대원칙은 무엇이다? 혹시 자, 각각의 사업장별로 혹시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자, 혹시 케이스를 한번 가져가서 여러분한테 그려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모습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뭐가 존재하냐면 사업자가 존재합니다. 사업자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혹시 크게 몇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냐면 3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A 사업장, 이거는 사업장이에요. 또 B 사업장, 또 C 사업장, 이렇게 3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 보세요. 각각의 사업장별로 뭐 하는 것이야? 오케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죠? 또 부가세 거래징수하고 세금 계산서 수수하고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한다. 그럼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는 건 무엇이다? 오케이? 자, 각각의 사업장별로 보세요. 각각의 뭐별로? 사업장별로 뭐 하는 것이다. 자, 천천히 개념적으로 잡고 가셔야 돼. 사업자가 이제 사업을 영위할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다?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 할까요? 혹시 거래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수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 수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예요?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는 방식을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A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했다면 A 사업장 혹시 별도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야. 그래서 자, 멋지게 정리한다면 혹시 사업자 등록, 거래징수, 또 세금계산서 수수, 또 신고, 납부 등을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는 걸 뭐라고 했다?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 과세 단위를 쪼개게 됩니다. 그 2개가 뭐가 있을까? 오케이? 사업자 단위 과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라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A, B, C 이렇게 각각의 사업장별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3개를 전부 모으는 거예요. 오케이? 모아서 누구 단위로? 이 갑이라는 사람 단위로 과세하는 걸 뭐라고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 단위는 혹시 과세는 뭐가 될까? 혹시 사업자의 어디나 혹시 본점이나 또는
주사무소를 뭐로? 단위로 해서 보세요. 그치? 자, 위에 있는 내용. 그치? 자, 끌어오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치? 자, 거래징수하고, 세액면서 수수하고, 신고, 납부 등을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A, B, C 모든 거래들을 이 갑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하게 되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뭐가 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존재하게 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는 건 선생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혹시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하는가? 각각의 사업장별로 뭐 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멋지게 한번 정리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두 번째 거래징수를 하고, 세 번째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고, 그지?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고, 그지? 또 하나 뭐 하는가? 그지? 신고까지는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치만 뭐예요? 그지? 사업자의, 그지? 주사업장이라는 건 사업자의 어디에서? 본점이나 또 주사무소에서 뭐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납부 또는 환급만 하는 제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하고 거래징수하고 세금미환 수수하고 신고하고, 그치? 자, 다만 사업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납부 또는 환급만 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예외 규정이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기본적으로 뭐만 필요한 것이야? 신청만 필요한 것이고, 신청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야. 별도의 승인은 역시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정도 보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야. 이제 7번 가서 3번 지문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총괄해서 뭐 신고 납부하죠. 자, 뭐예요? 그리고 세금미환서 수수나 또 사업자 등록 각각 하게 되는 것이 각각이 아니라 사업자 본점 또는 주사무소 단위로 하게 되는 것이 각각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게 틀린 질문이 됐죠. 자, 4번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0일 전까지 임시사업장에 관할 세무서에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10일 이내인 경우는 개설 신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임시사업장은 주된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자, 5번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물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특별히 판매서를 갖춘 장소를 뭐라고 한다? 사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도 정리하셔야 되겠죠. 직매장은 뭐가 되지만 사업장이 되지만 하치장이나 자, 하치장이나 단순히 임시사업장은 뭐가 되지 않는다. 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 정도 정리를 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5번 지문이 됐네요. 충분히 풀 수 있죠. 끝. 그리고 나서 이제 8번 가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추가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번 가시죠. 부가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했답니다. 그때는 각 사업장을 대신해서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단위로 뭘 하면 돼요? 신고 납부 의무를 하면 될 것이고, 그 장소가 부가세 납세지가 되겠죠. 옳은 질문. 자, 2번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의 세금미환세 발급 수취 의무와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이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거래징수, 세금미환 수수, 부가세 신고, 납부 등을 전부 사업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단위로 한 단위로 한다는 거예요. 이걸 사업자 단위 과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3번 국내 사업장이 없이 사업자 등록하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전자적 용량을 공급했답니다. 그때는 당연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해서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옳은 질문. 자, 4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세액미환서 발급 수취 의무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되겠죠. 신고도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야. 다만 납부 또는 환급만 뭐 하는 것이다. 오케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단위로 하는 걸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만 하는 제도야. 근데 신고 납부 의무는 주사업장에서 이행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됐죠.
5번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해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지점이나 분사무소도 가능하다. 사업자 단위 과세는 안 된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9번 가서 문제 보시죠. 부가세법상 부가세 납세지 및 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겠죠. 옳은 질문 니은 시. 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했답니다. 이거는 뭐가 돼? 사업장 하나 신설을 하더라도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정정 신고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야. 틀린 질문이 됐네. 디귿 계속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신청은 언제까지 하냐면 과세기간 개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2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됐죠? 옳은 질문 됐네. 리을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겠죠. 옳은 질문. 지점이나 분사무소도 가능하다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미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가 되겠지. 원칙적으로 나왔으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음 틀린 질문이 됐네. 그래서 옳은 건 기억, 디귿, 리을이 됐네요.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디 가냐면 10번 문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무가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인이랍니다. 그때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겠죠. 자, 2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세 납세지입니다. 자, 뭐예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항상 어디를 경유해야 돼? 세관을 경유해야 돼. 그래서 수입 신고를 하는 세관의 소지지가 뭐가 되는 거? 납세지가 되는 것이야. 근데 수입자를 보관하는 장소로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다만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않고 않으면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겠죠. 자, 4번 사업자 등 과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해서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뭐가 돼요? 납세지가 되겠죠. 5번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겠죠. 틀린 질문은 2번이 됐네. 되게 쉽죠? 자, 11번 정확히 개념 이해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11번 부가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 또 총괄납부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업자가 부가세법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자신의 A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를 자신의 B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에 대해 더해서 신고 납부를 했답니다. A 사업장이 과소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까? 이거는 납부 다 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납부지연 가산세는 대상이 되질 않는 것이야. 2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부가세를 총괄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겠죠. 옳은 질문이 됐네. 3번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관할 세무사에게 승인받아야 되나? 전혀 사업자 단위 과세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나 신청만 필요하고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자, 4번 법인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세를 총괄해서 납부하려는 경우 지점도 혹시 총괄 납부에서는 대상이 되겠죠. 이렇게 잡으세요. 그죠? 자, 5번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 주된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의 부가세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의 신고 납부는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야. 틀린 질문이 됐네. 이렇게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정비들이 잘 되고 있을 거예요. 이제 12번 가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법상 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겠죠. 뭐에 대한 내용이야? 사업자 단위 과세에 대한 내용이네. 2번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했어.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야.
아니라 용역에 공급이 되겠죠. 옳은 질문. 3번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장에 등록해야 되겠죠.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등록할 수 있겠죠. 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이네. 4번 법인세법과 같이 부가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세무자에 포함되지 않나? 자,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이 됩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부가세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자, 사업자의 개념 요소를 충족하게 되면 당연히 납세무자가 되는 것이야. 꼭 주의하셔야 돼. 다만 법인세법에서 외국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외국법이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틀린 질문이 됐죠. 자, 5번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한 장소. 자, 직매장은 뭐가 돼? 그치? 이를 직매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치장이나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끝. 그치? 13번 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3번은 뭐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치? 13번 한번 풀어봅시다. 부가세법상 설명 중 올바른 것만으로 묶인 것은 기업,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영리 목적에 따라 벌써 틀린 질문이죠. 영리 목적 의무에도 불구하고야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되겠죠. 용역 공급도 나왔으니까 틀린 질문이 됐네요. 그래서 1번은 아예 틀린 질문이 됐네. 2번 법인 간 흡수합병에 있어서 자, 항상 합병에서 누가 나와야 돼? 피합병법인, 합병법인이 나와야 돼. 그럼 합병 효력 발생은 합병 등기일에 되는 것이야. 그럼 합병 등기일 전 거래에 대해서는 피합병 법인이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합병 등기일 후에는 합병 법인이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자, 니은 갑시다. 법인간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 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에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 등기일까지의 피합병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또는 매입분에 대해서는 피합병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되겠죠. 왜? 합병에서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합병이 이루어지더라도 즉 자산부채 포괄적 이전이 있더라도 합병 등기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야. 그래서 합병 등기일 전 거래에 대해서는 피합병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합병 등기일 후에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야.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니은은 옳은 지문이 됐네. 그치? 자, 정리를 해 놓도록 합시다. 자, D급 가서 정리를 좀 하시죠. 조기 환급 기간에 환급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영세율 사업자는 조기 환급 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영세율도 조기 환급 신고를 해야 됩니까? 얼마네? 25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13번 문제는 괜찮은 문제 같아요. 그래서 13번 별표 치시고 꼼꼼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13번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별표를 치시고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돼. 특히 주의할 지문은 니은 꼭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돼. 합병 등기일 전 거래에 대해서는 등기일이 뭐가 되니까 합병의 효력 발생일이 되는 거예요. 효력 발생일이 되니까 합병 등기일 전 거래하고 후 거래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 것이다. 항상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되겠죠. 납세 의무자는 합병 등기일 전 거래에 대해서는 피합병 법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합병 등기일 후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 법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디귿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조기 환급에 대한 신고 부분은 자, 월별 조기 환급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기 환급 기간이 매 1월입니다. 매 2월이에요. 종료한 날부터 종료일부터 얼마 25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25일 이내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틀린 질문이 됐죠. 리얼. 자, 과사업과 면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날에 속하는 과세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답니다. 뭐 하지 않아? 안분 계산하지 않지? 그때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 표준을 하겠죠. 옳은 질문이 됐네. 그래서 13번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니까 꼭 전체 정리를 잘 하셔. 자, 미음. 2020년도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를 2021년 1월 1일부터 하고 싶어. 그때는 20일 전까지, 그지? 자, 뭐 하면 돼요? 그죠?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죠. 그럼 12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12월 1일까지 제출하는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이제 14번 가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가세법 총칙 전체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 한번 가서 풀어보시죠. 부가세법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해서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세 납세지로 하겠죠. 옳은 지문. 자, 2번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답니다. 최초 과세기간은 뭐예요?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니까 케이스는 이거야. 자, 뭐죠? 사업 개시일이 이때가 됐을 것이고 사업 개시일이 이때가 됐을 것이고 혹시 이 이전에 타임 스케줄이에요. 타임 스케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뭐 했다는가?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기간은 이때부터 기산하는 것이지 이때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야. 그럼 사업자 등록 신청일부터 자, 그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이 사업 개시일부터가 아니야.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지? 과세기간에 대한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가끔 나왔네. 그지? 3번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치? 자,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겠죠. 자, 4번 사업자 등록을 받은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관한 세무시장에 신고해야 되겠죠. 5번 재화로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그치? 수입 신고를 하는 세관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안고 가셔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부가세법 총칙 부분을 끝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서 총칙에서 기출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초점을 잘 잡아보세요. 자, 우리가 부가세법의 총칙에서는 부가가치 세법의 총칙 규정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해야 될 큰 한 서너 개의 주제가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뭐다? 부가세법의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돼. 그러면서 이제 가끔 뒤쪽에서 나오지만 대리납부에 대한 부분도 건드릴 수가 있다는 걸, 그지? 대리납부에 대한 부분도 건드릴 수가 있다는 걸, 즉 대리납부 의무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업자와 누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부가세법의 납세무자가 된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뭐가 돼? 그지? 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지? 등록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 세 번째는 납세지 또는 뭐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야. 그리고 이제 과세 단위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건데, 이 과세 단위는 크게 세 개로 쪼갤 수가 있다는 것이야. 하나는 대원칙은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다. 사업장별 과세를 하게 되는 게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뭐 할 수가 있다. 두 개의 셀을 여러분이 잘 잡으셔야 되겠죠. 자, 또 하나가 뭐가 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존재합니다. 단위 과세 제도가 존재하고, 또 하나 뭐가 존재하느냐?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애우지 말고 글자 가지고 좀 정리를 하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대원칙. 자, 여기는 사업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주사업장이라는 것도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되면 여기는 총괄해서 납부만 하는 것이야.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부가세법에 항상 이론적 기초인 세 가지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 전단계 세액공제법, 세액공제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두 번째는 뭘 정리하셔야 돼? 국경세 조정에 있어서 소비주의 과세 원칙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 또 부가가치 포착 방법에서 소비형이기 때문에 우리 자본재 구입액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들을 너무 많이 푸는 것보다는 이론 장악을 정확하게 하면서 공부를 좀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부가가치세법 제2장으로 가겠습니다.